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정한입니다. 예, 장재영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아, 네, 더 많이? 네. 예. 더 많이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뭐 그동안 못 받았던 거 올해는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추진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올 봄쯤 정도 되면 새로운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니까 예, 그때 되면 이제 경불진 회원님들에게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어유,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살짝 힌트라도 좀 주시죠. 혹시 테슬라를 들여오시나요? 제 테슬라까지는 타고만 싶고요. 예. 저희 뭐 아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 다 아시니까요. 저희가 이제 내년이 아니네요. 금년이죠. 금년 봄에는 그 사업장을 좀 경기도 외곽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국가가 인증한 세탁 기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인증하셨다고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세탁 비즈니스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하. 네. 뭐 말하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세탁소인데 뭐 모든 제품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주로 니곽스에 적합한 제품들, 특별히 이제 스포츠 아웃도어 제품들을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게시판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문의받는 게 아직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품을 직접 하시는 거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법을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 주시거나 게시판에 남겨주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동영상 자료도 많이 만들면서 좀 그쪽 사업 방향을 좀 많이 좀 확대하고 싶은 게 금년에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예. 아까 봄이라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면 몇 월쯤에 그 인터넷 세탁소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사를 한 3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3월요? 한 4월 정도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저희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4월이면 보통 있던 패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뭐 사업하는 모델이 우선은 의류 위주로 할 건데요. 예. 패딩도 있고 뭐 이제 봄에 다시 산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켓을 또 꺼내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세탁은 안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런칭하는 제품이 텐트 관련된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저희 제품들 많이 좀 만나보시고 세탁 부분도 좀 경불진에서도 많이 언급 좀 해주시고요. 저희도 뭐 관련된 기사도 좀 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추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지금 동네에 세탁방들 많이 있잖아요. 코인으로 하는 세탁방도 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세탁소를 만든다. 이 레드 오션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세탁소는 사실 세탁소, 미용실, 편의점 뭐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업종의 가게들인데 사실 세탁 저희가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차별화됐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탁소가 사실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자영업 중에서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자영업은 세탁소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됐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 정년퇴직이 없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저도 뭐 그 세탁 관련 기술 배우러 이제 갔던 저에게 뭐 멘토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는 뭐 큰 기술은 아니지만 이걸 배워서 하면은 자기만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이걸 먹고 살 수 있는 자영업 중에서 가장 추천해줄 만한 거다 그렇게 얘기는 하세요. 죽을 때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좀 눈만 좋다면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AI가 출연하고 있는데 로봇이 대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로봇이 대신하기 전에 제가 아마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하긴 이 AI나 로봇을 쓰기에는 세탁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 원가 대비 아웃풋이 썩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로봇을 쓰기에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세탁 비즈니스가 현재는 저희가 예전부터 하셨던 XX 세탁소라는 게 있고 크게는 크린토피아를 대표하는 체인으로 된
그 세탁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쪽에서 하시는 부분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착돼 있는 와이셔츠라든지 코트라든지 그런 게 돼 있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그쪽은 전혀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에서 뭐 패딩을 한다면 패딩을 세탁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즌이 아닐 때는 보관하는 서비스도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4월 달에 당장 시작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말이 인터넷 세탁소지 조금 하는 일은 조금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힌트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 공개하신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뭐 어차피 할 겁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를 너무 다 공개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적당히 편집해 주세요. 저희는 절대 편집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장 실장님이 전환법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전환법 사실은 그 의류 상품에 있어서 전환법 시행이 사실은 의류 상품에 있어서 약간 연기가 된 것만은 사실이긴 하지만 전환법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라는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연기가 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환법이라는 말 자체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전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그 전기제품들 중심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의류, 자파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전환법 같은 경우가 총 3단계에서 4단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나뉘게 된 거죠. 그래 놓고 이 중에 이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류 제품이 그쪽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품목 같은 경우는 올 봄에 공개가 되겠지만 이 전환법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됐느냐라는 배경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의류 제품을 사면 그냥 상대적으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처음부터 입고 그러는데 실제로 의류도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에요. 위험하다고요? 예,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왜 그런가 하면 의류는 원단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입는 건데 원단을 가공하면서 들어가는 엄청난 화학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그 화학 물질을 우리가 덮고 입고 착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같은 경우가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애들이 덮는 그 이불 같은 경우에 하얀 그 가루가 묻어난다고 그래야죠. 그 가루가 애들을 발진을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난리 났었죠. 예, 그게 이제 침구류에다가 온도 조절 물질, 즉 상변환 물질이라는 미국의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촛농을 바르는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 촛농 같은 걸 이렇게 원단 표면에다 바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분 같은 게 마르면서 거기서 하얀 가루가 나와요. 이 하얀 가루가 그 신생아들이나 애들의 땀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얀 분말가루 같은 것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그거는 화합물질이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발진이나 알레르기 같은 걸 일으키는 겁니다. 기능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화학 물질이 몸에 치명상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아울라스트를 사용한 침구류가 판매 중단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특수한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의류 제품을 사가지고 애들이 입었을 경우 특히 속옷 같은 경우에 애들이 입자마자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단을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의류로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묻어있는 화합물질이 최소한 2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게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거기서 나오는 염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경우죠.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그 의류의 염료라는 건 우리가 염색하는 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화합물질이니까요. 그러면 이 머리 하얀 거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 눈도 따갑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따갑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피부에 테스트를 2, 3일 전부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용 설명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 면이 됐든 폴리에스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염색하기 위해서 쓰는 염료 자체는 굉장히 독성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소재에 잘 먹히도록 거기다 가교제라든가 기타 첨가물을 또 넣고요. 또 그게
뭐 은나노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은나노 가공도 하고요. 그다음 정전기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또 대전 방지 가공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벌레 같은 경우가 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충 가공 같은 것도 하고 방호 가공도 하고 발수 가공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공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새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나 새 텐트에서 예. 첫 밤을 예. 세우는 그런 분들은 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직접적으로 닿으면 발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피부에 직접 닿으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이 몸에 닿았을 경우 네. 뭐 성인들이야 어느 정도 상관은 없겠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발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류 자체가 원단 생산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화합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한 번은 원단은 씻습니다. 사실은 한 번은 그냥 물로 대충 씻고 나와가지고 또 그거를 다림질을 해가지고 원단 상태로 공급을 하면 그 원단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의류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놓고 이제 그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묻어있는 화합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화합물질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몸에 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반 세탁처럼 그냥 간단히 세탁해서는 잘 없어지지 않고요. 그게 5차례, 10차례 정도 수십 차례가 지나야지만 거기에 있는 화합물질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 엄청나게 강한 화합물질이 그 원단에 예를 들어서 염색이라든가 기타 가공에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전환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원래 취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몸에 예를 들어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원단은 안전한 원단입니다라는 걸 입증해주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 게 패션이나 의류 상품에 있어서 전환법의 취지인 거죠. 예. 아니 근데 취지는 좋지만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KC 마크를 받아오라고 원단 업체에다가 원단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그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된 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는데 대기업이나 이 브랜드에서 하는 이외의 원단 같은 경우는 예.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런 옷이 또 워낙 많고요. 뭐 옷 한 벌 만들 때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인증을 하자고 하니 원단 업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하나 다 인증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병행 수입 제품이 있기 때문에 완제품 기준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검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근본적인 문제는 뭐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원단 생산 자체부터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사인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친환경 제품을 입증해주는 마크가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있기도 하죠. 예. 아니 그러면 이 전환법 관련돼 가지고는 원단 자체에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옷이 만들어진 다음에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형태 자체는 여러 가지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되는 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검사를 맡아서 수출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의류 완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뭐 중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예. 국내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또 그게 원단이 국내에서 생산돼서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봉제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완제품 상태로 검사하는 게 맞긴 맞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원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원단을 생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 비용이 또 그렇죠. 많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앞으로 나가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그 시간이 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걸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지 갑자기 뭐 1년, 2년 정도 유예를 두면서 이렇게 검사를 맡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든 문제죠. 예. 아니 근데 비용 문제 때문에 서서히 푸는 게 좋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예. 그 사이에 우리 애들은 아토피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류 완제품을 샀을 때 예. 그런 피해를 일단 줄이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샀을 때 먼저 소비자들은 거기에 묻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화합물을 먼저 이제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세탁 같은 걸 좀 잘하고 나중에 입었을 때도
세탁만 깨끗하게 해도 어느 정도 그런 화합물의 피해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 관리법은 잠시 예. 뒤에 우리 네네. 권 대표님께 여쭤보고 예. 이 전환법이라고 했을 때 저희 애청자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우려하는 게 물론 법의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예. 그리고 검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워낙 강력하게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형태면 소상공인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네. 제품 하나하나 스타일 남바에 따라 하나하나마다 다 검사를 뭐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대문 나가서 옷 사더라도 옷이 뭐 5벌 10벌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옷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하나하나마다 컬러를 또 바꿀 때마다 또 다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려고 하면 염료나 그다음 첨가물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싼 염료일수록 더 염색 효과는 뛰어나게 되는 거죠. 아하. 그쵸. 좀 비싼 예. 천연염료 쓴 옷들 보면 뭔가가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예,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 전환도 같이 좀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자기네가 쓰고 있는 제품 고어텍스라는 그 필름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돼왔거든요. 그 필름이 1950년대 개발이 됐던 필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친환경적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왈가왈부하기는 힘든 시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플로우라고 ETFE라고 하는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제품인데 거기에 플로우라는 화합물질이 인체에 그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용량을 줄이고 2020년까지는 거의 그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제로 그렇게 바꿔나갈 생각인 거죠. 2020년요? 예. 아직도 2년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애플과 달리 플랜을 가지고 나름대로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저희가 이 액티브 X 쓰고 예. 공인인증서 쓰고 이런 것도 물론 뭐 보안을 철저히 한다 뭐 이런 취지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공인인증서를 유료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 관련된 이익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이익 단체들을 따지고 보면 또 금융 관련 이런 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또 예. 이쪽으로 가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전환법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전환법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검사기관이라고 정해진 곳들이 다 이제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인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민간한테 그건 맡길 수 없는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단체들한테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줬던 거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그쪽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면서 그 비용들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그 예를 들어서 배려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뭐 비용 부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립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분명히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죠. 예. 염료나 원단이나 이거를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돈을 주고 맡겼어요. 그러면 검사를 통과했다. 네. 아무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만약에 검사를 통과했는데도 집단 발진이 나타난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포괄적으로 소비자 이제 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제조자가 그런 걸 책임지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거죠. 제조물 책임법. 예, 같은 그런 걸로. 쪽으로 많이 예. 가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너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예. 아무리 그 원료 자체를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친환경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그 뭐 여자 생리대라든가 애들 기저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기준상으로 보면은 그 네.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촘촘히 그물을 쳐놓으면 다 걸리게 돼 있고
느슨하게 쳐놓으면 다 빠져나갈 수 예.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또 그거를 촘촘히 쳐놨을 경우에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제품들은 대기업 제품들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완제품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거의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섬유 제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선 뭐 법과 제도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매자들도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아울라스트라고 하는 그 침구류라든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건 나노텍스라고 하는 그 제품들이 나옵니다. 나노텍스라고 하는 가공을 한 셔츠,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나와요. 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IT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도 규제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유럽, 독일에서는 사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나노 제품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나노 입자, 굉장히 가는 입자를 원단을 가공할 때 거기다가 원단에다가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섬유와 섬유 사이에 그 굉장히 미세한 나노 입자가 다 침투가 돼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발수 가공이 되는 거죠. 발수 처리가. 예. 그리고 그 기능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도 화합물질이다 보니까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가루가 나오는데 그 가루가 땀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독일의 그 의학자가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 7, 8년 전에요.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관련 제품들이 판매 중지를 해요. 의류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은 국내에서는 7, 8년 전에 위험하다는 논문이 나왔는데도 팔리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렇죠.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엔. 그 한때 은나노 뭐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입자가 어느 정도 사실은 의류의 발수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자가 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입자가 크다는 소리는 세탁을 했을 경우에 가끔 떨어질 수도 있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땅구멍까지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나노 입자는 땅구멍까지 들어가니까 또 몸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의류에 거의 대한민국에서 팔고 있는 의류에 쓰고 있는 그 발수제, 원단이 나올 때 이렇게 그 발수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발수제도 사실은 친환경적인 발수제가 없습니다. 기능은 뛰어나요. 그런데 몸에 좋지 않은 거죠. 뭐 결론은 니곽스를 써라 이 얘기시군요. 결론은 아니라 결론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싸고 기능도 뛰어나고 친환경적인 제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겠죠. 항암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암세포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긴 하지만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 저희 니곽스가 제품이 지금 팔고 있는 뭐 미국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발수제, 속된 말로 1대1로 비교하면 발수제가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친환경적이고 뭐 부유물, 잔여물 같은 게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전환법 한국의 현실에서 적용을 해보면 현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빡빡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룰 수가 있다. 그리고 비용도 싸지 않다.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설사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적용이 되면 비싼 돈을 들여서 성능 테스트 점검을 해도 오케이 사인을 받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당연히 피부 트러블도 노출이 되는 거고, 그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마크를 부여하는 그 기관만 행복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침구류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나중에 파는 사람은 알아요. 파는 사람은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아는데 그 확률이 낮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로 만들어서 팔았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판매자는 알았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무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바른 방법이죠. 그래야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알아요. 아울라스트라는 제품 자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노텍스 제품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가공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문제를.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돈벌이 수단. 아유 뭐 이거 사고 나겠어? 이렇게. 아유 사고 나면 어떻게 해보지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류나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통되는 의류들은 큰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이랑 마인드가 비슷하네요. 예. 가끔씩 일어나는 이벤트라고 예. 우기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흐트러뜨리는 건 사실 미꾸라지 몇 마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그 물을 다 퍼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저는 섬유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원재료상에서 있어서의 좀 타이트한 관리, 그 다음에 완제품일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에 있어서 거의 이제 배상 책임을 강력하게 매기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전환법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요즘 패션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 요 얘기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온라인 전용 브랜드들이 뭐 한 몇 년 전부터 패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특히 모바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온라인 전용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전용적으로 파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오프라인을 했던 코오롱 같은 경우 아니면 세정 이런 데도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내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브랜드가 나오는 이유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유통 마진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유통 마진은 이해가 되는데요. 예. 만들기가 쉽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냥 옷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라벨을 붙여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면 되는 형태죠. 특별한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런칭을 하다 보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철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떴다방이라고 얘기하면 좀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만든다는 게 옷만이 아니라 그 전체 브랜드 이미지까지 포함을 하는 의미인 그러니까 거군요. 브랜드 런칭이 예전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런칭을 하려면 최소 뭐 적게는 10억, 많게는 2, 30억까지 예. 브랜드 컨셉부터 잡고 그거를 브랜드를 뭐 상품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거기다가 의류만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용이 줄어들면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가격도 낮아지니까 뭐 서로 윈윈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온라인 브랜드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런칭도 쉽고 브랜드를 이제 처음에 출시도 쉽고 유통 비용도 줄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결국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브랜드인 거죠. 예. 저희가 알만한 브랜드가 좀 있을까요? 예,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이제 페이퍼 플레인이라는 브랜드가 온라인 기반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매하고 계시는 칸투칸이란 브랜드. 칸투칸은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예, 온라인에서 거의 다음이나 이런 데 배너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또 칸투칸이란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세컨 브랜드, 서드 브랜드를 계속 런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타겟을 달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칸투칸도 칸투칸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뭐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른 브랜드들이 두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고객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칸투칸은 스포츠 아웃도어 쪽 컨셉을 잡았고 그 중에 남성 정장 쪽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가지치기를 그렇게 브랜드를 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칸투칸 같은 경우에 시장 진입을 우리는 되게 합리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제조원가도 공개를 하고 소비자가를 공개를 해서 판매 마진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공개를 해가지고 사실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옷값에 이렇게 거품이 많았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느꼈을 거고 또 그 부분을 이제 칸투칸은 예를 들어서 어필을 해가지고 자기네 제품은 거품이 거의 없는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한다 해서 그 마진을 우리도 좀 보고 소비자도 볼 수 있도록 한 그런 컨셉으로 런칭을 한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취지로 그렇게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마 칸투칸 같은 경우는 원가 공개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원가가 제가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원가 공개였지만 초창기에는 원가 공개를 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배가 불러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가라는 게 어떤 개념의 원가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원가는 공장에서 우리가 받는 걸 원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 공장에서 제품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의 기본적인 마진, 물류비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걸 원가로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칸투칸에서 처음에 보였던 원가는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으로 얘기했던 원가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냥 원가? 소비자가 얼마 차이 안 나네? 저렴하네? 이렇게 해서 구매를 많이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쾌하긴 하지만 그것도 눈속임이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원가 개념을 그쪽엔 달리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말 그대로 칸투칸에서 나온 숫자대로면 그 회사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절대 장사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일부 소비자들은 그래도 칸투칸 제품이 좀 싸다,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 맞죠. 저렴한 건 맞지만 그 장사꾼들이 얘기하는 걸 100% 믿을 수만은 없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제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가 개념, 예전에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뭐 브랜드 업체가, 통상적인 브랜드 업체가 얘기하는 원가는 공장에서 자기네들가 받은 거를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네 마진, 유통 마진 이렇게 붙이는 형태인데 칸투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걸 이제 뭐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가격 나왔을 때 상당히 불쾌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칸투칸 옷을 사질 않았죠. 가격에 상관없이.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면 저게 원가구나. 원가가 3만 원인데 판매가가 5만 원이요? 저렴하네? 2만 원밖에 안 남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이제 그 원가 공개를 그쪽에서 메인 화면에서 없애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판매량만 나오고 그렇게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그 상식적인 수준의 원가와 상식적인 수준의 그 예를 들어서 판매가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꼼수 형태로 가버리면 롱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품의 다양성이라든가 뭐 저렴한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가격을 거꾸로 맞추기 위해서 싼 재질의 그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온라인에서 제품을 사셨을 경우 두 가지로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좋네? 역시 싼 게 비지적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아마 제품을 구매하시고 이렇게 반응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브랜드의 그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측면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우게 된 거죠. 그리고 온라인 브랜드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소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재, 그 다음에 이런 가격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보통 오프라인에서 살 때는 점원이 이렇게 권해주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 같은 걸 안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온라인 같은 데에는 그 소재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비교해서 사지 않나요? 예,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 이제 면 100%다, 예를 들어서 뭐 폴리에스터 50%다, 면 50%다 이렇게 섞은 소재들 같은 경우는 예. 매장 나가서 조금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 좋아요. 네. 원단도 자꾸 만져보고 이건 뭐로 만들어졌지? 이런 부분을 한번 그냥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나중에 인터넷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라벨 같은 면 50, 뭐 폴리에스터 30, 뭐 스판 20, 뭐 이 정도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겠구나 하고 만져보지 않아도 그 느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공부를 하면 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사이즈가 온라인으로 샀을 때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하나 분명한 건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거. 예.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고르기보다는 좀 이름 있는 브랜드의 재고 상품을 고르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브랜드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했던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MD나 디자이너들이 원단을 직접 보고 고르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품질이 되는 원단을 사용해서 가격을 맞추거든요. 네. 보통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수준의 정도 되는 가격과 원단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이커 이렇게 따지는 부분도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이제 메이커를 찾는 이유도 메이커면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원단을 쓰겠지, 조금 더 봉제가 좋겠지라고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아울렛 유통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도 브랜드에서 속이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아울렛 전용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아울렛 전용 아이템을 넣는다든가 자기네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과 달리 가격만 바꿔가지고 하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요즘은 홈쇼핑 그분들이 이런 멘트를 꼭 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그렇죠. 이걸 굉장히 예. 강조하거든요. 예. 근데 사보면 다르잖아. 예. 그게 같을 수가 없지 않나요? 예, 같을 수가 네. 당연히 없죠.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죠. 근데 이제 의류업체들은 이제 일단은 먼저 사고 치고 나서 뒤에 수습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패딩 같은 경우도 뭐 K2 이런 데들 보면 뭐 5차 리피트, 6차 리피트 이래서 재생산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재생산할 때마다 똑같은 원단이 없기 때문에 바꿀 때마다 색깔만 똑같고 스타일만 똑같지 다 원단이 바뀝니다. 리피트 했을 때 항상 원단이 거의 90% 이상은 바뀌어요. 예. 왜 그런 건 원단을 쌓아놓고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은 또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3차 리피트, 4차 리피트 해서 나오는 제품은 1차 처음에 나온 제품들하고 거의 90% 이상은 다르죠. 원단이. 더 싼 원단이 될 수도 있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원단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거죠. 예, 가끔 포털 화제 사진 이런 거 보면은 같은 옷 다른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옷걸이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예. 같은 옷이지만 예. 원단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원단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걸 뭐 같은 블랙이면 블랙 원단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폴리에스터 몇 프로 썼다, 나일론 몇 프로 썼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느낌의 소재는 그 재빨리 리플레이스를 하는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니까 다 다르죠. 리피트 할 때마다. 똑같은 원단을 공장에서 미리 쌓아놓고 있다가 뭐 발주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늦거든요. 생산해가지고 하면은. 네. 예. 그러면 오래 기다려 오신 권 대표님이 아까 얘기했던 전환법 관련해가지고 애기 옷들 세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노하우까지라고 하기엔 저도 조금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예. 앞에 장정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직접 사시는 분들이 모든 걸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뭐 이게 원단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문제는 이 그 KC 마크 관련된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우리가 KS 마크, 품 마크 여러 가지가 있다가 그거를 하나로 KC로 통합을 했다가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면서 화학 물질은 또 그 환경부에서 따로 관리하면서 그 유해 우려 제품 그 자가 검사 번호라는 걸 부과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 세제나 탈취제, 뭐 섬유유연제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앞에 얘기했던 거랑 좀 반복된 얘기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요. 사실 이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 아하. 저희 같이 저희가 합성 세제에 속하는데 예. 금액 자체가 하나를 받는데 130만 원씩 들어갑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갱신할 때 물론 그 비용을 전체를 내진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사실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들이 모두 KC 마크를 다 받았던 제품들이에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건 KC 마크를 부과한 기관도 뭐 그 법 기준 안에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사용하는 뭐 판매자들은 뭐 마트 같은 데겠죠, 대부분. 뭐 정부에서 인증된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판매를 했고. 예. 그리고 소비자들은 안전하다니까 사서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 입은 사람은 사용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모두 피해다가 뭐 옥시가 좀 뭐 몇몇 가지 지금 뭐 재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규제가 생기는데 빠져나가는 데를 싹싹 빠져나가다가 지금 뭐 피해는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떠나서 세제들은 요즘에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학물질 관련돼서는 자가 검사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제품에 라벨에 붙이던 아니면 기존에 그걸 받지 않았던 거는 나중에라도 받아서 스티커라도 붙여야 되는 게 지금 그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옷 저런 옷을 샀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은 사실 방법은 크게는 없어요. 실제로 새 옷을 사면은 석유 냄새 비슷한 게 좀 나는 거는 모두들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속옷이나
뭐 양말 같이 피부에 직접 닿는 옷들은 세탁을 하고서 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거를 뭐 깊이 들어가서 뭐 앞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노 물질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거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팬티 한 장 사면서 너무 공부한다는 거는 네. 또 좀 힘든 얘기긴 해요. 아니 근데 팬티가 중요하잖아요. 피부에 닿는 건데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고 한 번에 여러 장 사야죠. 팬티 하니까 저 지인 중에 팬티 입다가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거는 허리는 팬티 문제는 아닐 네.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그분은 진짜 그거 입다가 허리가 나갔대요. 아, 그러세요. 그런 것처럼 새 옷을 사면은 특히 외투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하고 입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예. 그 피부에 닿는 속옷, 뭐 저희가 입는 티셔츠 같은 거는 꼭 세탁을 한번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 좀 나쁜 물질이 100이 붙어 있었다면 세탁 한번 하면 반 이상은 털어지거든요. 예. 아. 그리고 그 남은 반은 완전히 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고 옷을 입는 동안 꾸준히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탁을 해서 입으셔야 되는 게 뭐 겉에 있는 화학물질 때문만은 아니고 실제로 봉제 공장이라든지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에 한번 가게 되면은 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미싱을 하시겠죠. 예, 예. 그건 위생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그 그래요? 공장 자체는 뭐 먼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완제품을 만드는 거지 그 주변 환경까지 너무 깨끗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영세업자들이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공부를 여러 가지 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냐. 그렇게 안 되신다면 세탁을 꼭 해서 입는 게 그냥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고 예. 세탁을 해서 입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판매자가 아니면 공급자가 최종 단계에서 한번 빨아서 팔면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죠.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그래서 뭐 비용 문제도 있고요. 사실 그 세탁을 하게 되면은 비용 문제가 맞는 게 세탁을 네.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건조를 하고 그리고 새 제품이기 때문에 또 소위 말하는 다림질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단계를 또 한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거의 할 수가 없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패션 업계에서는. 그렇죠. 아까 장재영 실장님은 그런 물질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한 5번 정도 세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5번 세탁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옷이 망가질 것 같은데? 옷이 망가지려나? 옷이 그리고 특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발수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발수제 같은 부분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FC라고 조금 뭐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세탁을 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건 맞습니다. 여러 번 세탁하면. 예. 그러면은 발수가 그러니까 방수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친환경적인 발수제를 쓰시면 되는 거죠. 꼭 니곽스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 근데 니곽스- 니곽스를 강조하시네요. 꼭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발수제를 꼭 쓰시는데 예. 저희 거뿐만 아니라 그 친환경적인 발수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니까 세탁을 하고 입으시는 게 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속옷이나 이런 것들은 세탁하고 입으면 되는데 겉옷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사자마자 빨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걸 빨아서 입으세요. 패딩이나 이런 것도요? 뭐 패딩까지는 아니어도 청바지 뭐 그 정도는 빨아서 입으세요. 처음에. 아.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청바지를 사자마자 빤다고요? 저는 빨아서 입습니다. 오호. 좀 제가 뭐 보기와 다르게 민감한 사람이라. 저는 총각 때 청바지 1년에 한 번 빨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한 번 정도 빨아 입으시고요. 사실 이거는 딱 방법은 아니지만 예. 가급적이면 피부에 가까운 그 의류들은 한 번 정도 빨아 입으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패딩이라든지 코트 같은 거는 사실 그 단계는 힘들지만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입으시더라도 뭐 그거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좀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보시면 되는 거 예. 하셔야지만이 될 것 같고요. 피부에 닿는 속옷, 청바지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피부에 닿죠. 예, 그런 예. 쪽은 한 번 정도 빠시고 그러고 입으셔야 되고 특히 아동용들, 유아용들은 꼭 빠시고 사실 새 옷
그냥 입고 나서 민감하신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시는 네. 분들 꽤 계십니다. 성인분들도. 예. 아니 저는 그 영국 본사에 계신 닉 사장님한테 이것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멀로 이렇게 뿌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나쁜 물질들 싹 없어지는 거. 아마 노벨상 타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아니 연구 많이 하신다는데 그런 것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영어가 딸려서 김유리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싹 뿌리면 이제 나쁜 물질이 다 없어지면서 옷이 빵꾸 날 거야 아마. 아 옷이 네. 빵꾸 날까요? 예, 뭐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제 아마 그 제품이 네. 국내에 들어오려면은 아마 국내법을 통과를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저희가 세제라든지 몇몇 가지 그 화학물질 들여올 때 예, 굉장히 좀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전체 성분을 공개를 해서 이거 마크를 주는 기관에 저희가 맡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때 저희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은 그 물질 예. 각각 번호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선례를 찾아와라 보통 그런다고 하잖아요. 나쁜 물질이건 좋은 물질이건 응. 국내에 등록이 안 돼 있다. 사실 뭐 그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상품이 들어오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기관과 아. 저희와 다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뭐 아무튼 만들기만 하시면 저는 해외 직구로라도 사겠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닉 사장님께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얘기 해주실 거죠? 네, 더 재미난 얘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엄청난 화학 물질 때문에 예, 예. 결국은 그 화학 물질을 우리가 덮고 입고 착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같은 경우가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애들이 덮는 그 이불 같은 경우에 하얀 그 가루가 묻어난다고 그래야죠. 그 가루가 애들을 발진을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난리 났었죠. 예, 그게 이제 침구류에다가 온도 조절 물질, 즉 상변환 물질이라는 미국의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그 촛농을 바르는 예.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 촛농 같은 걸 이렇게 원단 표면에다 바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분 같은 게 마르면서 거기서 하얀 가루가 나와요. 이 하얀 가루가 그 신생아들이나 애들의 땀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얀 분말가루 같은 것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예. 그거는 화합물질이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발진이나 알레르기 같은 걸 일으키는 겁니다. 예. 기능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화학 물질이 몸에 치명상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아울라스트를 사용한 침구류가 판매 중단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특수한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의류 제품을 사가지고 애들이 입었을 경우 특히 속옷 같은 경우에 애들이 입자마자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단을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의류로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묻어있는 화합물질이 최소한 2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게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거기서 나오는 염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경우죠. 예.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그 의류의 염료라는 건 우리가 염색하는 예. 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화합물질이니까요. 그러면 이 머리 하얀 거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 눈도 따갑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따갑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은 피부의 테스트를 2, 3일 전부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사용 설명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 면이 됐든 폴리에스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염색하기 위해서 쓰는 염료 자체는 굉장히 독성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소재에 잘 먹히도록 거기다 가교제라든가 기타 첨가물을 또 넣고요. 또 그게 뭐 은나노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은나노 가공도 하고요. 그다음 정전기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또 대전 방지 가공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벌레 같은 경우가 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충 가공 같은 것도 하고 방호 가공도 하고 발수 가공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공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새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나 새 텐트에서 예. 첫 밤을 예. 세우는 그런 분들은 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직접적으로 닿으면 발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피부에 직접 닿으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이 몸에 닿았을 경우 네. 뭐 성인들이야 어느 정도 상관은 없겠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발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류 자체가 원단 생산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화합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한 번은 원단은 씻습니다. 사실은 한 번은 그냥 물로 대충 씻고 나와가지고 또 그거를 다림질을 해가지고 원단 상태로 공급을 하면 그 원단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의류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 놓고 이제 그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묻어있는 화합물질이 엄청도 그런 화합물의 피해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 관리법은 잠시 예. 뒤에 우리 네네. 권 대표님께 여쭤보고 예. 이 전환법이라고 했을 때 저희 애청자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우려하는 게 물론 법의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예. 그리고 검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워낙 강력하게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형태면 소상공인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네. 제품 하나하나 스타일 남바에 따라 하나하나마다 다 검사를 뭐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대문 나가서 옷 사더라도 옷이 뭐 5벌 10벌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옷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하나하나마다 컬러를 또 바꿀 때마다 또 다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려고 하면 염료나 그다음 첨가물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싼 염료일수록 더 염색 효과는 뛰어나게 되는 거죠. 아하. 그쵸. 좀 비싼 예. 천연염료 쓴 옷들 보면 뭔가가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예,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 전환도 같이 좀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자기네가 쓰고 있는 제품 고어텍스라는 그 필름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돼왔거든요. 그 필름이 1950년대 개발이 됐던 필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친환경적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왈가왈부하기는 힘든 시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플로우라고 ETFE라고 하는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제품인데 거기에 플로우라는 화합물질이 인체에 그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용량을 줄이고 2020년까지는 거의 그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제로 그렇게 바꿔나갈 생각인 거죠. 2020년요? 예. 아직도 2년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애플과 달리 플랜을 가지고 나름대로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저희가 이 액티브 X 쓰고 예. 공인인증서 쓰고 이런 것도 물론 뭐 보안을 철저히 한다 뭐 이런 취지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공인인증서를 유료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 관련된 이익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이익 단체들을 따지고 보면 또 금융 관련 이런 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또 예. 이쪽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전환법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전환법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검사 기관이라고 정해진 곳들이 다 이제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인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민간한테 그건 맡길 수 없는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단체들한테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줬던 거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그쪽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면서 그 비용들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그 예를 들어서 배려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환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정환입니다. 예, 장재영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아, 네, 더 많이? 네. 예. 더 많이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뭐 그동안 못 받았던 거 올해는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추진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올 봄쯤 정도 되면 새로운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니까 예. 네, 그때 되면 이제 경불진 회원님들에게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어유,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살짝 힌트라도 좀 주시죠. 혹시 테슬라를 들여오시나요? 제가 테슬라까지는 타고만 싶고요. 예, 예. 저희 뭐 아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 다 아시니까요. 저희가 이제 내년이 아니네요. 금년이죠. 금년 봄에는 그 사업장을 좀 경기도 외곽으로 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국가가 인증한 세탁 기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인증하셨다고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세탁 비즈니스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하. 네. 뭐 말하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세탁소인데 뭐 모든 제품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주로 니곽스에 적합한 제품들, 특별히 이제 스포츠 아웃도어 제품들을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게시판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문의받는 게 아직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품을 직접 하시는 거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법을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 주시거나 게시판에 남겨주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동영상 자료도 많이 만들면서 좀 그쪽 사업 방향을 좀 많이 좀 확대하고 싶은 게 금년에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예. 아까 봄이라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그러면 몇 월쯤에 그 인터넷 세탁소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사를 한 3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3월요? 한 4월 정도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저희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4월이면 보통 있던 패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뭐 사업하는 모델이 우선은 의류 위주로 할 건데요. 예. 패딩도 있고 뭐 이제 봄에 다시 산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켓을 또 꺼내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세탁은 안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런칭하는 제품이 텐트 관련된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저희 제품들 많이 좀 만나보시고 세탁 부분도 좀 경불진에서도 많이 언급 좀 해주시고요. 저희도 뭐 관련된 기사도 좀 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추후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지금 동네에 세탁방들 많이 있잖아요. 코인으로 하는 세탁방도 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세탁소를 만든다. 이 레드 오션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세탁소는 사실 세탁소, 미용실, 편의점 뭐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업종의 가게들인데 사실 세탁 저희가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차별화됐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탁소가 사실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자영업 중에서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자영업은 세탁소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됐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 정년퇴직이 없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저도 뭐 그 세탁 관련 기술 배우러 이제 갔던 저에게 뭐 멘토님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는 뭐 큰 기술은 아니지만 이걸 배워서 하면은 자기만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이걸 먹고 살 수 있는 자영업 중에서 가장 추천해줄 만한 거다 그렇게 얘기는 하세요. 죽을 때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좀 눈만 좋다면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AI가 출연하고 있는데 로봇이 대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로봇이
대신하기 전에 제가 아마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하긴 예. AI나 로봇을 쓰기에는 세탁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 원가 대비 아웃풋이 썩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로봇을 쓰기에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세탁 비즈니스가 현재는 저희가 예전부터 하셨던 XX 세탁소라는 게 있고, 크게는 크린토피아를 대표하는 체인으로 된 그 세탁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쪽에서 하시는 부분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착돼 있는 와이셔츠라든지 코트라든지 그런 게 돼 있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그쪽은 전혀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해서 뭐 패딩을 한다면 패딩을 세탁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즌이 아닐 때는 보관하는 서비스도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4월 달에 당장 시작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요 말이 인터넷 세탁소지 조금 하는 일은 조금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힌트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 공개하신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뭐 어차피 할 겁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를 너무 다 공개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예. 적당히 편집해 주세요. 저희는 절대 편집 안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장 실장님이 전환법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 전환법 사실은 그 의류 상품에 있어서 전환법 시행이 사실은 의류 상품에 있어서 약간 연기가 된 것만은 사실이긴 하지만 전환법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라는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연기가 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환법이라는 말 자체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전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그 전기제품들 중심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의류, 자파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전환법 같은 경우가 총 3단계에서 4단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나뉘게 된 거죠. 그래 놓고 이 중에 이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류 제품이 그쪽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품목 같은 경우는 올 봄에 공개가 되겠지만, 이 전환법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됐느냐라는 배경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의류 제품을 사면 그냥 상대적으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처음부터 입고 그러는데, 실제로 의류도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에요. 위험하다고요? 예,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왜 그런가 하면 의류는 원단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입는 건데, 원단을 가공하면서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화합물질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몸에 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반 세탁처럼 그냥 간단히 세탁해서는 잘 없어지지 않고요. 그게 5차례, 10차례 정도 수십 차례가 지나야지만 거기 있는 화합물질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 엄청나게 강한 화합물질이 그 원단에 예를 들어서 염색이라든가 기타 가공에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전환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몸에 예를 들어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 원단은 안전한 원단입니다라는 걸 입증해주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 게 패션이나 의류 상품에 있어서 전환법의 취지인 거죠. 예. 아니 근데 취지는 좋지만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KC 마크를 받아오라고 원단 업체에다가 원단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그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된 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는데, 대기업이나 이 브랜드에서 하는 이외의 원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런 옷이 또 워낙 많고요. 뭐 옷 한 벌 만들 때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인증을 하자고 하니 원단 업체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하나 다 인증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병행 수입 제품이 있기 때문에 완제품 기준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검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원단 생산 자체부터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사인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친환경 제품을 입증해주는 마크가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있기도 하죠. 예.
아니 그러면 이 전환법 관련돼 가지고는 원단 자체에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옷이 만들어진 다음에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형태 자체는 여러 가지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되는 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검사를 맡아서 수출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의류 완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뭐 중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예. 예. 국내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또 그게 원단이 국내에서 생산돼서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봉제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완제품 상태로 검사하는 게 맞긴 맞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원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원단을 생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 비용이 또 그렇죠. 많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앞으로 나가야 될 문제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그 시간이 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도 걸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지 갑자기 뭐 1년, 2년 정도 유예를 두면서 이렇게 검사를 맡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힘든 문제죠. 네. 예. 아니 근데 비용 문제 때문에 서서히 푸는 게 좋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예. 그 사이에 우리 애들은 아토피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류 완제품을 샀을 때 예. 그런 피해를 일단 줄이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샀을 때 먼저 소비자들은 거기에 묻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화합물을 먼저 이제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세탁 같은 걸 좀 잘하고 나중에 입었을 때도 세탁만 깨끗하게 해도 어느 정도